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분당 전세가율이 50%,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래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매매가 급등 때문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죠. 일단은 매매가가 엄청나게 오르긴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실수요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집값을 대뜸 잡으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시그널상 조용한 불장이라는 또 새로운 신조어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불장은 불장이지 어떻게 불장이 조용해.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시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많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매매가가 급등했다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까지 내려와 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살짝 계단식으로 하향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면서 또 한편에는 계속해서 기대심리 불어넣고 호가세 또 펌프질을 하면서 집값을 계속 띄우려고 하는 이 왜곡된 시장으로 그려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들이 이 전세가 이상 신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지역 중에 아파트 전세가율 50% 미만 지역 현황을 보시면 과천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었던 곳이죠. 반면에 전세가율은 같이 따라가주지 못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성남시도 뭐 분당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전세가는 못 따라줬고 분당구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이 매매가의 어떤 상향 등 계속적으로 올라치는 어떤 이 모습과는 달리 전세가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근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죠. 왜?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매가가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소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세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내려치는 양상을 보이면 매매가도 같이 손잡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게 불문율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지금 주저앉았다. 결론적으로 전세가가 주저앉기 시작하면 매매가도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예를 들자면 결국 좀 연약한 여성분이 아주 근육질의 남자를 탁자 위에 이제 힐을 신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남자를 그 탁자 위로 끌어올려야 돼. 누가 딸려가겠습니까? 당연히 근육질 남자한테 여자분이 손이 딸려가겠죠. 힘이 모자라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의 비중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전세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매매가도 같이 딸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지금 전혀 무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가 지금 같이 동반해서 올라치지 못한다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를 보시면 과천시 매매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적인 신고가가 나온다는, 뭐 유령들이 사고 파나?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많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주식 시장은 도표나 그래프나 기업 실적이나 딱 보면 그냥 뭔가가 세력들이 빠지고 나가고 또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지수들이 다 숫자로 표현이 되고 뭔가 진입 타이밍 그리고 빠져나올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공급하는 건설사도 원가 공개하지 않죠. 분양가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높게 나왔는지도 사람도 몰라. 일단 10억, 15억 나오면 무조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면 뭐 벌떼같이 달려드니까 거기 깃발 꽂으면 무조건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라는 이상한 어떤 기대 심리 가지고 계속해서 몰아붙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엉망진창이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세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도 전세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대출금리, 주담대금리 지금 매매가 부분에서만 지금 이 지표가 나와서 그렇지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치고 있어요. 6.2 정도 나오고 있죠.
2% 초저금리 시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4% 찍고 6%까지 지금 올라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주담대 위험 가중치 20%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1월 12일 이제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7년 만에 기존 10%대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요런 이 퍼센테이지 순에서 20%로 상향으로 탁 치솟았다는 얘기는 결국 신규 공급액이 연간 최대 27조, 한 30조 정도가 줄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곳이 은행 아닙니까? 은행 자체에서 유동성 확보가 안 되고 그만큼 돈을 쏴줄 수 없다라고 이제 창구를 딱 내린 겁니다. 뭐 대출 현장에서 1월 10일부터 주담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출 쪽이 뭐 정책적으로 안 해도 은행 자체에서 이제 이 돈의 줄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굉장한 어떤 대출 규제 효과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결국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 내가 집을 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좀 거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출, 전세 대출 금리도 지금 올라가는 판에 아직 내 자가도 마련을 못 했는데 대출 덜컥 받아가지고 금리 때문에 또 고생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월세로 바꾼 전세 역대 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전세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건 뭐 매매가가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맹모 삼천지기라 해가지고 뭐 엄청난 학구열을 가진 학부모가 걔는 꼭 이 원하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대치동 같은 데 가서 뭐 그러면 모를까. 안 그러면 전세 웬만해서는 뭐 꼭 전세가 높은 곳에 대출 과하게 받아서 들어갈 생각 안 하거든요. 가계대출 금리 보십시오. 0.08% 올랐고 전세대출 금리까지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0.12포인트 3.90%인데 이건 뭐 우대금리 다 합쳐서 때려 넣은 지표고 보통 한 4.5% 이상 될 겁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살 이유가 꼭 아파트 가서 살 이유가 있느냐? 없다. 사람들이 다 그냥 손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세 뭐 전체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과천 보시면 이 전세가율을 뭐 4억대도 있고요, 7억대도 있고 8억대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가 내려가면 매매가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서로 엇갈리고 나는 올라갈게 너는 내려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 자체가 내려치는 모습은 앞으로 매매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수백 배 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 매매가의 선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세가라고 볼 수 있고, 강남도 뭐 거의 다 10억 이상입니다. 9억, 9억 7천, 8억 2천까지 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전세가 자체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앞으로 매매가에 찾아올 여러 가지 급박한 변화들이 생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이제 월세가 대세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주담대,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말고 내가 직접 무리해서 집을 살려고 억지로 자금 끌어다가 사신 분들은 경매로 다 넘어갑니다. 전국 38,524가구나 돼요. 서울 경기는 첫 1만 가구 돌파됐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비투한다고 해가지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다가 주식을 샀는데 그게 폭락을 해버렸어. 반대 매매 당하지 않습니까? 증권사가 그냥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정리해버립니다. 아주 매몰차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금이자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 버립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등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당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냥 숨이 넘어갈 정도의 엄청난 압박감, 자금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다. 웬만하면 빚지지 말아라 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2026년 1월달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보세요. 상승세 확실히 꺾였잖아요.
우리가 늘 꺾인다 말을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은 올라간다는 신호를 줬는데 1월달 딱 들어서니까 여기도 상당히 뭐 호가세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아파트 값을 내놓는 그런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비강남권 강서구 등촌주공 10단지 3억 6천 하락했고요. 마곡 엠벨리 5단지 3억 1천만 원, 방화 5단지 2억 1천만 원, 장미 아파트 2억 정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온수 힐스테이트 4억 7천, 우성 2차 3억. 파이가 크죠, 그러고. 그리고 노원구 가장 회전율이 좋은 아파트 입지를 가진 곳 아닙니까? 3억 9천 하락했고, 상계주공 6단지 3억 8천, 라이프 청구 신동아 2억 9천. 도봉구 창동주공 3단지 3억, 창동주공 4단지 2억 9천, 주공 17단지 2억 8천. 대부분 3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북구 기름뉴타운 6단지를 내면 3억, 성북구 동부센트레빌 3억, 성북구 한진, 한신 2억 7천 정도. 그러니까 비강남권은 확실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은 도리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신고가를 치고 그 신고가를 추격 매수하는 그 매수세가 보이질 않아. 자, 보세요. 일일 아파트,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매일매일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상한가를 친다면 아파트 거래량 딱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완전 3건밖에 안 나옵니다. 주말에는. 완전히 쪼그라붙어요. 12월 달에 3,700건 나왔어요. 인구 1,000만이 사는데. 그리고 1월 달 들어서는 뭐 거의 그냥 완전히 바닥에 꽂히는 듯한 거래량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래가 받쳐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 지금 상황에선 거래 없는 유령 같은 매매가가 신고가 최고가를 찍고 있고, 불장도 그냥 불장이 아니라 조용한 불장이랍니다. 조용한 불장. 웃기죠? 자, 금융시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투명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딱 들여다보면 이게 길이 보이거든. 맵이 보이죠. 외국인들이 지난주 주말에 엄청난 매도세로 상한가를 쳤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개미들이 조선 방산을 주워 담아 주면서 방어가 시작이 됐죠. 자, 반도체는 주춤했는데 조선 방산이 굉장히 선방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탈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대장주 삼성전자는 0.14 그쳤고 SK하이닉스 1.59% 하락했습니다. 자, 지표 볼까요? 삼성전자 0.14. 자, 매도 친 사람들 다 외국인이에요. 장 마감까지 이런 식으로 매도를 쳤어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냐?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실적도 어마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뭐 20만 원 금방 간다. 근데 일단은 조정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팔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도 지금 1.59 빠졌지 않습니까? 보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네. 어때도? 뭔가 매도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살짝 내려와서 이제 다시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조정장이 이제 분명히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 두 주가 정말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영국처럼 끊임없이 올라갈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거 또 개미가 불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진입할 때와 또 빠져나올 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5만 5천에서 5만 7천 건 그냥 집주인들은 빠져나오려고 아우성이야. 근데 언론에서는 신고가를 찍었다, 아파트값 천장 뚫었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시장하고. 외국 세력들은 지금 고점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뭐 1분기 영업이익 2026년 하이닉스가 다음 주 아마 발표를 하게 될, 26일인가요?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요때까지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는 법 없습니다. 일단은 기대를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그 기대를 불태워서 궤적을 올려쳤는데, 물론 이제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더 하죠. 그죠? 이렇게 지금 집주인들 뒤에서 빠져나갈 궁리하는데 죽으라고 이제 오른다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가지 예외는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2.7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프로 좀 급등했던 그런 어떤 추이가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1조 6천억 정도를 팔았던 외국인들 외에 이 미국의 반도체 지수 때문에 잠시 잠깐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장담을 못한다. 하나시스템 27.53%, 현대오토에버 19.37이잖아요. 하나시스템은 매수세 보십시오. 그냥 불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현대오토에버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끝에 가서 이 매도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려고 나가는 사람들의 이 움직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 다음날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업, 특별히 이 엔진 부분, 대형 선박의 엔진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유망주죠. 현대오토에버도 유망주긴 한데 너무 고점에 물려 있으면 뭔가가 이제 빠져나오려는 기미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엄청난 지금 고점 아닙니까? 역사 이래로 최고점에 지금 와 있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선 밑에 있지 않습니까? 매도세도 지금 감망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구멍은 없다. 부동산 시장. 당연히 매수세는 10명 중 7명 집 사고 싶죠. 근데 왜 집을 못 사냐? 이런 이유 때문에 영끌족 집 샀는데 비명지를만큼 원금이자 후달려가지고 그리고 집값이 생각만큼 안 올라주네. 주담대금리 어느덧 6%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비명이 더 커진다. 근데 10명 중 7명 집 사고 싶죠. 근데 고점에 물려있는 거 어떻게 사? 사고 싶은 거 하고 진짜 살려고 하는 거는 틀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소리 없는 불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 진짜 안 팔립니다. 얼죽신이라는 말은 이제 끝났어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사라진 건설사가 2,300곳입니다. 왜? 장사가 안 되니까. 너무 분양가 비싸고 아파트도 새로운 아파트, 삐까뻔쩍하는 아파트 강남에 몇몇 빼고는 그냥 다 그냥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수요 절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매시장 볼까요? 강남 아파트 낙찰률 77.4%에서 17.4%로 뚝 떨어졌어요. 7월 달에. 작년 7월입니다. 경매시장도 지금 낙찰가율이 조금씩 낙찰가율 올라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어떤 매도세가 싹 들어와가지고 그거 올려놓은 거 탁 팔고 외국인들 주로 이제 주포들이 외국인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주가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 개미들 털어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똑같이 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좀 장기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들 들어와가지고 집값 엄청나게 높여놓고 잘 모르는 사람들 설거지시키게 만들고 3040은 선뜻 아파트 샀다가 그냥 경매로 넘어가고 그 경매로 나온 물건마저도 이제 안 팔리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근데 이걸 계속해서 장밋빛장만 흘려가면서 절대로 집은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어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금리는 이제 7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폐지된 그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무조건 내가 대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금리 환율 부분들 좀 잘 챙겨 가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결국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어떤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지켜보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 7년 만에 폐지되는 이 금리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요. 무주택자로서는 이게 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급하면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좀 천천히 가면 나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1월과 2월, 3월 가면서 집값이 한 차례 엄청난 이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지켜보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 브라운북 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